네, 강아지가 소파 위에 자고 있죠. 강아지가 잠자는 자고 소파가 권리예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법언이 있거든요. 법언이 뭐냐 하면 법률 쪽에서 사용하는 격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빌려준 돈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저기서 틀린 말이 뭔지 알겠어요? 빌려준 돈은 공소시효라고 안 하고 소멸시효라고 해야 되거든요. 소멸시효는 뭐냐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제도예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10년 돈을 빌려주고 나서 10년 지났는데 돈을 안 갚아. 저 10년 동안 돈 달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나한테 돈 달라고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1년 지난 뒤에 와가지고 돈 갚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럴 때 굳이 10년이나 돈 달라고 안 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소멸시효 제도인 거죠. 이거는 왜 이런 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자 보죠. 판례에도 있고 이런데,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상태, 권리 불행사의 상태, 이런 게 계속되면 그 사람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예요. 이걸 왜 만들어 놨나에 대해서 판례가 이렇게 썼어요. 76년도에.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 보존으로부터 구제하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채권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있을 때 원금 채권이 없어지면 이자 채권도 같이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보면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증거 보존으로부터 구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책을 샀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어디 봉고차 같은 걸 하나 끌고, 봉고라고 하면 여러분 아나요? 이제는 봉고도 잘 모르겠구나. 하여튼 승합차 같은 걸 하나 끌고 와서 승합차에서 이렇게 막 광고를 해요. 이런 책이 있는데 책 전지를 사라, 뭐 이런 거 광고를 하죠. 그래서 사고 책 안 받아봐도 책 봐도 되는데 나중에 저기 별 필요 없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고, 우리는 그러면 책값 안 받을게,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에 잘 되는 책, 시험 잘 붙는 책, 이런 거라고 해서 여러분이 학교 하는데 취업이 잘 되는 책이라고 그래서 책을 하나 사서 할부로 100만 원을 내기로 하고 책 전집을 샀어요. 까짓 거 시험만 잘 붙어서 합격만 잘 되면 100만 원이 대수랴. 그렇죠. 합격만 잘하면 100만 원이 대수랴.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취업 사기가 성행하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목사의 취업 사기 사례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었죠. 목사와 주일학교 교사였다고 하는 학생이 사기를 쳤죠. 광주 지역의 자동차 업체였는데 아마 기아 자동차겠죠. 현대기아차. 입사를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자 취업 사기 문제는 나중에 지난번에 얘기했고, 어 그래서 책을 샀어요. 그러고 보니까 책이 이거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서 책을 반환했어요. 우편으로 다 붙여버렸어요. 그러고서 얘네가 돈 달라는 지로 용지도 안 날라오고 그러길래 그냥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5년쯤 지난 뒤에 얘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5년 뒤에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딱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로 내용 증명이 하나 날라와요. 도대체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날라와서 너 그때 책 샀는데 100만 원 왜 아직 안 갚냐? 100만 원 갚아라. 이러고 내용 증명이 날라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책 그때 반환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책값을 안 내도 되죠. 그런데 책을 반환했다는 증거가 5년 뒤에 남아 있겠어요?
뭐 꼼꼼해서 다 챙겨서 그때 우편으로 보낸 거 뭐 그 사람들이 잘 받았다는 메시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책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 못 하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 보전으로부터의 구제예요. 원래는 자기가 책을 반환했다든가 또는 책값을 실제로 냈다면 책값을 낸 영수증이라든가 책값을 보낸 온라인 송금증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5년 지나거나 10년 지나면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걸로부터 구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년간이나 네가 달라고 안 했으면 야, 그 정도면 너 포기한 거 아니었냐? 이렇게 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책값은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뒤에 나중에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상인간의 채권은 또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이 상인간의 채권, 상사채권이라고 하는데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은 별로 시험에는 잘 안 나지만 변호사가 되거나 법률 업무를 하다 보면 의외로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사채권은 당사자 중에 한 사람만 상인이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그 돈을 상인이 자기의 상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가져갔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따져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10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없어져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고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제소기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제소기간은 처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90일, 뭐 1년 뭐 이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요거랑은 좀 다르다 이런 거고. 이제 소멸시효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각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10년.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민사채권 1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닌 나머지는 20년. 그러면 20년이 원칙이고 이게 저희 같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상사채권은 5년이에요.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으로 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 이자를 매월 단위로 주는 거 이런 거는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여기 있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이란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1년짜리 채권이라는 게 아니라 1년보다 안쪽 그러니까 매월 지급한다든가 분기별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거를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하는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판결을 받으면 10년이 돼요. 또 단기 소멸이 몇 개 있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에 잘 나는 옛날로 말하면 사법시험 1차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단골 출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문제를 좀 내는데 이 소멸시효 관련으로 단기 소멸시효 관련으로 문제를 내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렇게 법전에 딱 써 있는 거를 굳이 항상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법률 공부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거를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대표적인 3년짜리 이게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라서 2부 급사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외우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외워놓으면 무지하게 오래 가죠. 그거 외웠던 게 대학교 2학년 때니까 92년, 93년이거든요. 지금 이 30년이 돼도 2부 급사는 내가 안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혀 아무 말이 아닌데. 그다음에 아까 이자 같은 거 중에 1년 안에 단위로 돼 있는 거 뭐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준다든가 매월 이자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고 그다음에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뭐 진료나 근로나 뭐 이런 채권 의사한테 줄 돈은 3년이면 소멸시효가 지난다는 거예요. 의사랑 비슷한 직업인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보수도 3년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여기 도급받은 자 이게 뭘까요?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공사 도급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 대금 채권도 3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아까 책값, 물품 대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3년이에요. 그래서 책값은 아까 요 조항에 걸려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더 짧은 것도 있어요. 1년. 여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숙박료 안 내는 경우 1년. 그다음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돈 안 낼 때, 밥 먹고 돈 할 때, 식당에 가서 식당 주인이 돈 안 내는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 요새는 그럴 일이 없지만 옷 빌려 입고 갈 때 빌리는 돈 이런 거는 또 1년. 연예인 유재석이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뭐 이런 사람들이 소속사 하나에 있었던 적도 있고 이랬죠. 이분들의 채권이 소속사 문제로 압류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채권은 어떻게 따지냐면 소멸시효가 1년. 방송 출연을 했는데 아직 안 준다. 유재석 같은 특혜급은 방송 출연했는데 대금을 안 줄 리가 없죠. 주로 누가 못 받죠? 엑스트라나 아니면 보조 출연자나 또는 주연이 아닌 조연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연기자들 이런 분들 거 잘 안 주죠.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방송사랑 직접 계약한 게 아니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방송사가 외주 제작을 맡긴 외주 제작사에 방송사는 돈을 줘요. 그러면 외주 제작사가 다시 자기들 소속이라네. 자기들과 출연 계약을 맺은 연예인에게 돈을 주는 구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은 SBS, KBS, MBC에 직접 돈을 달라고 청구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과외를 했다. 과외 교사한테 돈을 계속 안 줘요. 그럼 뭐 그만두긴 하겠지만 1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멸시효는 아까 얘기대로 3년, 5년, 10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년. 이런 얘기를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언제부터 10년인데 언제부터 5년인데 언제부터 3년인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죠. 언제부터일까요? 돈 달라고 할 수 있을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5년, 10년인 거예요. 아직 달라고도 못하는데 그냥 막 시간만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달라고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5년, 3년, 1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아까 얘기대로 기간이 얼만가 1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산점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흔히 하거든요.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럼 그 기한이 소멸시효 행사할 수 있을 때죠.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A 학생이 B 학생에게 50만 원을 빌려줘요. 그리고 B 학생한테 언제 갚을래 이랬더니 그 B 학생이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갚을게. 그러면 그 기한은 딱 정해져 있죠. 2020년 12월 24일이 되죠. 12월 24일로 왜 했냐면 12월 24일은 올해는 목요일이에요. 25일은 노는 날이다 보니까 노는 날은 잘못하면 돈을 못 갚을 수 있죠. 12월 25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죠.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었죠. 그냥 생각난 김에. 그 다음에 이런 기한이 있는데 기한 중에 이렇게 확정적인 기한 말고 불확정 기한이 있어요. 불확정 기한이 뭡니까?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오기는 확실히 오는 거. 그거는 기한이라고 그래요. 기한은 이제 조건하고 다른데 기한은 확실히 발생하는 일이에요. 확실히 발생하는 일인데 확실히 발생하는데 그게 날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건 확정 기한. 아까 2020년 12월 24일 이런 게 확정 기한. 그다음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거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끝나죠. 정확히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2020년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래야 되겠네요. 이래야 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2020년도 기말고사는 사람마다 끝나는 날은 다 다르지만 끝나긴 끝나죠. 기말고사가 안 끝날 리는 없죠. 기말고사가 안 끝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맞으면 안 되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기한이겠죠. 이것도. 코로나는 종식될 테니까. 코로나가 절대 종식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이건 조건이 돼요. 아까 코로나가 종식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조건이 되죠. 코로나가 종식되면 50만 원 갚을게. 이러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고 50만 원 갚을게. 이건 조건이죠. 이런 조건은 성취가 안 되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복권 당첨 안 됐는데? 이런 조건을 정하면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죠. 내가 5천 원짜리 이상의 복권에 당첨되면 뭐 이런다든가. 복권의 종류도 정해야 되고. 계약서를 만들 때 어려운 건 그런 것들이죠. LG 트윈스 야구들 좋아하세요? LG 트윈스가 두산에 2연패를 하면서 포스트 시즌이 끝났죠. 예를 들어 내가 50만 원을 갚기는 갚겠는데 아니야 50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지미 핸드릭스 CD가 한 장 있는데 친구가 계속 달래요. 그래서 알았어 줄게. 그랬더니 그래 언제 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 내년 성탄절에 줄게. 이러면 그것은 뭐죠?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기한이죠. 기한 중에 확정 기한일까요? 불확정 기한일까요? 확정 기한이죠. 왜? 내년 크리스마스 이렇게 정했으니까 2021년 12월 25일 이렇게 되죠. 지미 핸드릭스 CD 언제 줄래? CD 언제 줄래? 그랬더니 알았어 줄게. 언제 줄 건데? 내년에 여름 장마가 끝나면 줄게. 여름 장마는 끝나긴 끝나죠.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죠. 근데 여름 장마가 언제 끝내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여름 장마가 끝나는 시기를 정확히 언제로 잡을 것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기한이죠. 기한인데 불확정 기한이죠. 기한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500만 원 그냥 빌려줬는데 친구끼리 변제기를 안 정해요. 그러면 기한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갚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갚아야죠. 기한도 안 정했으면. 근데 갚아 이런다고 당장 500만 원 못 갚으니까 갚으라고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갚아야 돼요. 그런 거가 이제 기한을 안 정했을 때고 LG 트윈스가 아까 이제 내가 얘기한 대로 어 지미 핸드릭스 CD를 줘 그랬더니 알았어 줄게 언제 줄 거야? LG 트윈스가 우승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LG 트윈스가 우승하면이라는 이 문구는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LG 트윈스의 팬들 입장에서는 기한이기를 바라겠죠. 언젠간 우승을 하겠지.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불확정 기한이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LG 트윈스가 우승을 하기는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건이 되는 거죠. 롯데 자이언츠가 정규 시즌 우승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롯데 자이언츠는 정규 시즌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간 우승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불확정 기한인 거고 우승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건인 거예요. 사람 생각마다 다를 수 있는 건데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조건과 기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조건과 기한 잠깐 다시 정리하면 기한은 뭔가 도래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 중에 확실한 거 날짜까지 딱 정한 건 확정 기한, 날짜가 안 정해져 있지만 확실히 일어나는 건 불확정 기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거 조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식당에 단골 손님이 하나 있어요. 단골 손님이라고 하는 작자가 무려 식당에 온 뒤로 1년간 외상을 안 갚고 계속 다녀요. 그러다 길거리에서 딱 만났어요.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돈 달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단골 손님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가? 원래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죠. 갚아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지.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됐구나 라고 주장하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1년이니까. 아까 음식 대금 1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라고 그랬죠? 10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년간 잘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11년이 됐는데 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1년째 만났어요. 그래서 야, 돈 갚어 이러니까 에라 그래 치사한 놈아 이미 소멸시효 지났으니까
너는 어차피 나한테 돈 못 받는데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이러고 50만 원을 갚았어요. 이 경우에 나머지 450만 원 갚아야 될까요?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라고 항변하면 그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건데요. 일부를 이렇게 갚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함부로 갚아도 안 되는 거죠. 변호사한테 서류를 맡겨놨어요.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변호사가 서류를 돌려줘야 되나요? 돌려줘야죠. 그런데 변호사도 서류를 그냥 마냥 계속 보관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맡겨둔 서류의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소송을 했어요, 변호사가. 변호사의 보수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돈을 달라고 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런 소송을 하나 해야 돼요. 어떤 대학교의 사건을 10개에서 11개, 12개인가를 했는데 주겠다 하더니 이제 3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소멸시효 지나기를 기다린 거냐 이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진짜 그러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너무 괘씸해서. 보수를 못 받으면 변호사도 소송을 해서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20년 가까이 하는 동안 소송해서 변호사 보수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얘기해 줄 텐데 그때까지 이 수업은 다 끝나고 없어지긴 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그만인가? 소멸시효는 중단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퀴즈를 아까 내겠다고 그랬는데 그 퀴즈는 조금 정리해서 하나 올릴 거고 그 퀴즈는 이 강의를 들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이 강의와 전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맞출 수 있고 이 강의와 전 강의는 이제 곧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결국 아마도 비대면 상태로 또 2학기도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게 일상화되니까 이제는 수업을 하러 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끔 옛날 드라마나 옛날도 아니죠. 불과 1년 전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 안 한 채로 웃고 즐기고 있는 것만 봐도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불과 1년도 더 안 됐을 때 일들이라는 게 새삼스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후의 삶이 그전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해졌는데 미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좀 더 많이 쓰는 사회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좀 미국에서도 좀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 나가고 있거든요. 사람 죽는 것도 좀 줄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